될까요? 만들었는데 아무런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면 그쵸?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질문 한 개를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향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만든 사람도 계속 힘을 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영이가 지금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잘 깨어졌나요? 네, 좋습니다. 다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있는 걸 보니까 생각이 잘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학습 목표 어떤 걸 달성해야 하는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좀 작게 쓸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보호의 필요성. 두 번째 뭘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라이선스별 올바른 사용법 알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까지 지금 잘 읽어보았고,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혼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간 쑥쑥 생각 키우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띡! 여기 앞에 자료 2번을 한번 보면 다양한 소프트웨어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적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인 거구나 라고 알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제 얼굴 표정이네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선생님이 교과서 페이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으면서 선생님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저작권이 이 저작권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니까 소프트웨어 종류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종류 상용 소프트웨어죠. 상용 소프트웨어는 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영환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영환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비용을 지불해야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쉐어웨어는 뭔지 손 한번 들고 얘기해 볼까요? 누가? 좋아요. 우리 데이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쉐어웨어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쉐어웨어는 본인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게임 체험판 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험판이 뭐죠? 그쵸? 게임을 사기 전에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게임 체험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웨어는 게임의 체험판 같은 거다.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고 이제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게임을 정말 많이 해서 그런지 게임에 대해 굉장히 게임으로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프리웨어는 뭘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대윤이가 한번 손을 들었으니까 대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프리웨어는 여기 책에 앞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은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서 써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프리웨어다라고 지금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곰플레이어, 반디직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알약 단번에 나오네요. 알약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한번 뭔지 볼까요? 너무 어렵다고요. 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리눅스, 오픈 오피스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는 안드로이드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앱을 만들고 이러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팁! 자, 자료 3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 소프트웨어들이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어떤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선생님이 저작권 침해 상황 3가지 상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짝꿍끼리 각각의 상황이 어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지 얘기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5분 정도의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텐데 그 시간 동안 일단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선생님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의 시간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띄워 놓을 테니까 그 5분의 시간 동안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이 준 5분의 시간이 지금 끝났다고 알림이 막 울리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저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해요 하는 짝꿍 있을까요? 여기 지금 아직 다 못 끝냈다고 1분의 시간만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1분의 시간 좀 더 줄까요? 네, 좋아요. 그럼 1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빠르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영이네 영환이네도 다 끝났다고 느낌표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 상황과 라이선스 종류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상황 1번을 보게 되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여기에 복사해서 줄 테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지 누가 발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저기 지금 우리랑 도윤이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지금 상황 1번 같은 경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불법 복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대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라이선스를 지켜줘야 하나요? 사용해야 하나요? 앞에 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권리를 얻는 건데 지금 무료로 다른 친구에게 복제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작권이 침해가 된 상황이고 사용 방법은 돈을 사용해서 권리를 얻어야 한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서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상황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여기 지금 미리랑 태환이가 손을 들었어요. 상황 2번은
무료 프로그램인데 이제 회사에서 구매한 것보다 좋으니까 회사에도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프리웨어에 해당되는 프리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너무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도 유료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집에서 혼자 사용할 때는 그냥 무료로 써도 되지만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할 때에는 역시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사용 권리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황 3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수정한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뭐 저작권 상관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좀 어렵다 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수정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상황 3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저작권에 대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하는 거더라도 원 저작자의 라이선스를 표기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쉐어웨어와 관련해서 하나의 상황을 더 추가를 해주자면 계속 무료의 체험판을 사용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여기 저작권 침해 상황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쉐어웨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면 나의 명의로 한 번만 사용을 해보고 이후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추가로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올바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소프트웨어 종류 어떻게 라이선스를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라이선스를 지키는 것, 저작권을 지키는 게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좋아요. 라이선스를 지키게 함으로써 더 많은 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쵸? 계속 뭔가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아주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잘 한 걸 보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1번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지를 말하고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수업 중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 나눔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수업 내용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교사와 함께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소프트웨어의 종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교사가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대답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짝토의를 진행한 점입니다. 짝토의를 진행함으로써 교사가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수업 중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시 조금 더 생각한 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수업 중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실생활 속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수업 내용과 실생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둘째, 짝토의 시간에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줌으로써 배움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 학생들이 배움을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학생과 교사 간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수업을 설계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활발한 상호작용은 실제적인 배움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수업을 설계한 부분을 먼저 학생과 학생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짝토의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짝토의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생과 교사 간 협력적인 상호작용은 다양한 발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 협력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학생들이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수업 나눔을 해보니 어떠한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번 문항 잠시 생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 나눔을 실제로 해보니 제가 보지 못하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잘했던 점을 상기해보고 제 수업을 성찰함으로써 다음 수업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학생들과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한 번 더 성찰해보면서 보다 나은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어떤 부분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저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좋은